시장에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발굴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종목을 보기 전에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위원님이 갖고 오신 종목들이 AS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먼저 볼지 영업무역을 먼저 좀 AS를 해볼까요? 네, 의류 OEM 기업인데요.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재고 때문에 문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영업무역을 말씀을 드릴 때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이형 구간 확인되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재무적 모멘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가시적 모멘텀은 무언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OEM 1위 기업이다. 그래서 겨울에 패딩에만 국한된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스포츠 계절, 운동복, 그리고 요가복 관련된 브랜드까지도 함께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저이형 구간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작전 리포트에서는 거의 어느 기업을 띄워놓든 간에 이 모양입니다. 맞아요. 파란색 선 하나, 둘, 셋. 그래서 차트상 저이형 구간을 역사적 저점들을 동그라미를 먼저 치고 그리고 나서 파란색 선을 그어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던 저점과 최근에 있던 저점이 좀 맞아떨어진다라는 라인을 그리고 나서 중반에 코로나 팬데믹은 제외하더라도 그 라인보다 내려왔거나 그 라인을 맞아떨어졌을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라고 했을 때는 차트상 저이형 구간으로 그어놓은 이 라인이 무언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치, 10년치 차트상 저이형 구간에서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가격적 모멘텀은 합격. 두 번째, 재무적 모멘텀이죠. 그러면 재무적 모멘텀은 어떤가라고 보았더니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겨울에는 성수기니까 좋은데 지금은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죠. 그런데 영업무역을 보니까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좋아지더라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이 기업은 뭐 노스페이스, 아디다스, 콜롬비아, 룰루레몬 그리고 캐나다 요가복 브랜드 제조하는 기업이더라라는 것 보니까 겨울이 아니라 늘곧 스포츠, 외부 활동 증가에 대한 수혜도 있겠구나라는 재무적 모멘텀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해외 브랜드 보니까 강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도 있구나 해서 재무적 모멘텀까지도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주봉 차트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수익률이 그래도 적잖이 올라오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시느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가? 혹시 대차 잔고는 줄어들고 있는가?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쇼커버링. 공매도 환매수가 일어나는데 대차 거래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가격에서부터 중기 되돌림까지 가격적으로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추세의 연속성을 조금 더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은 영업무역이었고 그 다음 종목이 지난달 5일에 말씀해 주셨던 고려아연이에요.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무거워서 잘 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AS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을 드릴 때에 작전 리포트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보다도 가급적 안전한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편안한 매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매매 차트 보시죠. 동일한 차트입니다. 아까 전에 선은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거기에 배경인 차트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저점 구간들이 꾸준하게 있고 그리고 나서 아래에다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하방이 제한적이고 상방이 보다 열려있는 종목들을 보시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칩4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해소가 되고 나면 반도체 섹터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한 가지 팁으로 여담으로 좀 드리고요. 차트를 계속해서 보면요. 이 저점 구간에서 주봉 차트인데 혹이나 내려오면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됩니다. 왜냐? 무거운 종목입니다.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상패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업황을 체크를 했죠. 중국에서도 탄소 배출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재련 사업에 있어서 유럽도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련 사업에 있어서 마음 놓고 에너지를 재련, 산업 쪽으로, 공업 쪽으로 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철강 업황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보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 환율이 1,300원을 오늘 좀 내려왔는데 그래도 다행스럽다라는 점 아직까지 1,300원 수준에서는 환율 수혜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시 차트를 보면요. 이 구간에서 현재 이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주봉상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 내가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중기 되돌림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가 혹은 이 추세를 이어갈 만한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내가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였다면 시장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인가 수급에서 체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이었고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만큼 종목이 굉장히 AS 많아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7월 21일에 말씀을 해주셨던 주성 엔지니어링. 네. 이 종목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AS 해주시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동일한 차트인데 한 가지 차트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네. 시간 관계상 좀 제휴를 했고요. 주봉상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매수하신 분들은 실적 발표 호재와 함께 수익을 그래도 10% 가까이 보실 수 있는 자리였죠. 근데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셀링 뉴스라고 이해를 했는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느냐? 매도가 나왔을 때 사야 된다라는 종목들 간간히 짚어드렸습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ISC 그렇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4종목 작전 리포트에서 장비 후공정으로 딱 꼽아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칩4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 하면 조정 시에 매수해야 할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4종목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6,000원 언저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현금 비중을 좀 보유를 하셨다가 조금 더 내려온다 싶으면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전략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대응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AS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이 조정받을 만큼 받았디오. 네. 네, 힌트 볼게요. 코로나 엔데믹, 고령화, 그리고 노 마스크에 수혜주고 두 번째, 미국 대형 덴탈용품 유통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지털 임플란트 선도 기업. 힌트 좀 주세요. 저는 임플란트를 해보지 않았지만 네. 혹시 임플란트 아니요, 네. 저도 아직. 그렇습니다. 네. 임플란트 하신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고생스럽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생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스캔을 하고 나면 네. 시기도 짧아지고 공정도 짧아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디지털 임플란트의 선도 기업인데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디오. 받았디오. 네. 디오. 정답입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귀여워요. 사실 네. 저는 임플란트 사업을 하고 있다로 알고 있었는데 네. 뭐 고령화, 엔데믹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치아에 있어서 조금 늦게 해도 되겠지. 그리고 코로나니까 병원 가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인구 추세를 보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요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업황에 대한 자체가 아예 외면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주요 매출처가 중국과 러시아 이런 쪽도 있는데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수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이 모두 다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쪽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수혜 업종들이 셀링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코로나 피해를 보았던 업종들이 모두 다 좀 올라갔는데 뭐 레이나 아니면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이런 것들이 다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올랐디오. 그래가지고 왜 못 올랐느냐 보니까 중국향 매출 비중이 타 기업들에 비해서 좀 적더라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덴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 그리고 디지털화, 기술 발전 그리고 노마스크 계절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다시 나의 치열을 가다듬고 구강 건강에 관심을 쏟을 때다
이미 다른 기업들은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 추세에 있어서 전망은 변함없이 밝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는 매출액 3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운 역성장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하지만 15.2%로 아직까지 좀 든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 중국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 줄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국내 매출과 미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흐름으로 견조했다. 하지만 포르투갈과 터키 등지의 신규 법인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기타 지역에서는 43%의 신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분기는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18%의 성장,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68.8%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전 분기 대비 1분기 저점으로 2분기, 3분기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외 고른 성장이 각각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거둘 것으로 2분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저점, 2분기 반등, 3분기까지 이익 정상화가 일어난다면 분기별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이 보일 전망이고요. 그 YOY 전년 대비하더라도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도 두 자릿수 매출액, 이익, 당기순이익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떨어질 곳이 많지 않은 기업이 디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임플란트 관련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광고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관련주들. 우리 방송 전에도 바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무슨 종목이 네. 하나 나왔죠. 네. 그렇다면 이 디오라는 종목이 많이 못 올랐다 하셨는데 이 종목의 주가 위치가 지금 좀 궁금하네요. 업계에서 따져본다면 디오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 분류를 네. 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 디지털화에 있어서는 선도 기업이다라고 보시는데 다른 업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비중으로 보았을 때 중국향 매출 비중이 오히려 좀 더 낮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디오는 상대적으로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서 다시 수요가 증가할 때 다른 기업 대비 디오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한 가지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시가 있었으나 8월 말로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것들이 좀 연기가 되고 있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팽배해 있다. 그런데 가격을 재협상하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방침을 세워서 일단 매듭을 짓고 나면 오히려 주가의 반등 포인트가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00명당 600개 수준의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통계가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0명당 80개 정도 임플란트 식립 개수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인구 대비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한 가지의 기대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이제 언제 사야 되는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네, 실적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1분기를 저점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를 하는데 국내, 중국, 미국, 기타 지역 모두 다 좀 증가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업황 자체가 1분기 혹은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매 분기마다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별 매출 추이를 보면 디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항 매출 비중이 회색깔인데 이 부분이 가장 적습니다. 오히려 국내가 더 많고 그리고 미국과 기타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영업 활동도 유럽, 포르투갈, 터키 지역에 있어서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서 오히려 영업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미국 시장과 기타 지역에서의 매출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덴탈 기업의 주가를 비교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레이인데요. 레이와 디오가 현재 이 구간에서 가장 적게 주가 반등을 좀 보였다.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이 이미 나왔다. 그런데 여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디오는 적었다라는 것이 다시 차트로도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유럽에서 발생되는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디오는 이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작전 리포트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동일한 차트죠. 네. 추세 저점, 하방이 제한적이고 상방은 보다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기업의 세 가지 포인트죠. 가격적 모멘텀,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현재 주봉상 저점에서 반등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구간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 기업의 매출이 한번 퀀텀 점프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이 구간을 훼손한 적이 없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여기서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 확인이 되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두 자릿수 성장하는데 저점이 1분기였다. 그리고 QOQ, 직전 분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1분기, 2분기, 3분기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면 27,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차곡차곡 모아가시면 방금 AS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처럼 따박따박 올라가고 나서 1차 목표가 3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대차거래 상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쇼 커버링으로 상환을 하고 있음에도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이것이 모두 다 좀 상환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실적과 수급 동반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매수가가 27,000원 이하인데 네. 지금 27,650원 정도 주가가 형성돼 있어요. 네.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건가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서 시장이 조금 관망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로 수급의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잘 소개를 한다라는 것이 있어서 방송 중에 조금 더 매수가 붙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27,000원과 27,500원 사이에서 그래도 개별적으로 실력 발휘를 좀 하셔가지고 가급적 분할로 보시고 매수 도전을 아래다 걸어놓고 삼각형 매수법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27,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매수하는 전략을 이 기업에서도 발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은 조금 더 두고 보고 원하는 매수가가 왔을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삼각형 매수법으로 하셔야지 삼각형 매수법. 그냥 두고서 나는 아래에 걸어놨으니까 매수가 되겠지 하시다 보면 네. 놓치는 종목들이 또 종종 있어요.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기보다는 분봉도 열어놓고 보시고 호가창도 보시면서 27,000원과 가장 가깝게 매수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평가된 종목은 바로 디오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세요.